전세금 3억 원,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듣다가 손에 땀이 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신혼부부가 2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전세금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경매 통지서 한 장이 날아온 순간 그들의 새 살림은 통째로 흔들렸어요. 부동산 중개사는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집주인 잘못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때는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3층입니다. 김민수 씨 32살, 이지은 씨 30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풀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인형한 새벽같이 일어나 모은 돈, 양가 부모님께 손 벌려 마련한 돈, 그렇게 어렵사리 만들어낸 전세금 3억 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집주인 박철호 씨, 58살,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답니다. 친절하고 소탈한 분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 정대리 씨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무 문제 없어요. 요즘 집주인들 다 대출 끼고 있는 거예요. 전세금보다 근저당이 적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전세금 3억 원보다 적으니 괜찮다는 논리였죠. 민수 씨는 꼼꼼하게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의 나날이 흘렀습니다. 딱 1년이 지났을 때까지는요. 2022년 4월 7일 민수 씨는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우편 한 통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선명한 글씨가 눈에 박혔죠.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집주인 박철호 씨가 은행 대출금을 3개월 넘게 연체했고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민수 씨는 곧바로 박철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조차 없이 꺼진 전화기.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패닉 상태로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입주하기 2달 전인 2021년 1월 20일 근저당이 2억 원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총 근저당 4억 5천만 원, 전세금 3억 원보다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에요. 계약할 당시에 떼었던 등기부에는 2억 5천만 원 뿐이었는데 그 사이에 조용히 대출이 더 껴 있었던 거죠. 2022년 9월 14일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낙찰가는 3억 8천만 원, 민수 씨는 배당표를 손에 쥐었어요. 1순위 은행 2억 1천만 원, 2순위 제2금융권 1억 7천만 원. 그리고 민수 씨 몫은 딱 0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다고 표현하더군요. 아내 지은 씨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수 씨는 집주인 박철호 씨뿐 아니라 중개사 정대리 씨에게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3억 원 반환을, 중개사에게는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 이후에도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하기 전까지 등기부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느껴지시죠? 우리 중에 전세를 살아본 분 또는 지금 살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 이 상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고 민수 씨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중개업자는 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인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근저당 총액과 전세금을 비교해서 실제로 경매가 나면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인 중개사를 믿고 수수료를 내는 거 아닌가요? 민수 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개업자는 계약 이후 입주 시점까지 등기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계약 당시 2억 5천만 원이었던 근저당이
전세금을 이미 초과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고지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피고 정대리 씨의 입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 등기부에는 2억 5천만 원만 있었어요. 그 사실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후에 몰래 추가 대출을 받은 건 중개사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민수 씨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고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등기부를 다시 확인할 기회도 있었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고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둘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원고 손을, 중개사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피고 손을 들어주세요. 투표를 마치신 분께는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실제 법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과연 판사는 어느 쪽 손을 들었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먼저 집주인 박철호 씨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전세금 3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임차인이 집을 비운 이상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경매로 배당을 못 받은 것도 결국 집주인이 빚을 못 갚은 탓이니 그 책임은 집주인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민수 씨가 이긴 거죠. 그런데 중개사 정대리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과 설명 의무는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봤어요. 쉽게 말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등기부에 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계약 이후에 집주인이 몰래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계속 추적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중개업자의 의무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계약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등기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일반인이 등기부를 보고 배당 가능성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건 법과 제도를 고쳐서 해결할 문제이지 중개업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뼈아픈 말이죠. 법적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그쪽이 우선이에요. 민수 씨의 전입신고는 2021년 3월 16일이었지만 추가 근저당은 이미 1월 20일에 설정되어 있었으니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론은 씁쓸합니다. 민수 씨는 집주인에게 3억 원을 받아낼 판결은 얻었어요. 하지만 박철호 씨는 여전히 연락두절이고 강제 집행을 해도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판결은 이겼지만 돈은 못 받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수 씨 부부는 지금 처가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장음을 치르는 날, 그리고 이사 들어가는 날, 등기부를 다시 한번 발급받아서 확인하세요. 계약하고 입주하는 그 짧은 사이에도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꼭 들어두세요. A치우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이 있었다면 민수 씨 부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내 돈,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었을까요? 아니면 법원의 판단처럼
집주인만의 책임으로 보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전세 계약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